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 것 같냐. 마리 앙뚜아네트인가. 사치, 난잡한 사생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 비유하면서 마녀사냥하듯이 하는 모습은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좀 자제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즉각 소환하고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고. 특정인 한 사람이 결정하고 그게 다 따라간다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재명이 민주당을 무엇이 되겠습니까?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공범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닙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상황, 갈등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윤한 갈등. 그리고 최근에 특별감찰관 이슈를 한동훈 대표가 제기했습니다. 그걸 놓고 당내에서 이견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뭔가 묘한 신경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국민의힘이 총선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그 백서의 발간 이유는 총선 참패잖아요. 오늘 나왔어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우선 총선 백서 오늘 발표 브리핑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총선 백서는 우리 당의 통합을 위한 초석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총선 백서의 제목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제목이 지금처럼 더 절실한 때가 있을까 싶습니다. 발간이 늦은 만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총선 백서가 담고 있는 내용을 좀 얘기하기 전에 지금 총선이 4월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나왔어요. 날짜를 따져보니까 201일입니다. 100일이 2번 지나고 하루가 더 갔어요.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왜 이렇게 늦은 겁니까? 백서 특위가 마지막으로 회의를 한 거는 이제 8월 14일경이라고 알려집니다. 벌써 상당히 지났네요. 예, 그런데 그 시점에 백서가 바로 발간이 됐었다고 해도 이미 총선으로부터는 한 4개월여가 이미 늦었다고 또 할 거였어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백서가 사실은 이미 그 초고가 완성된 시점에도 사실은 좀 실기한 것에 가까웠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주 큰 변곡점이 있었죠. 7.23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당대회에서 80여만 책임당원이 투표를 했고 또 전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까지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으로서 간접적으로 이제 당원들이 지향하는 방향 또 민심의 평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총선 백서가 언제 나오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원과 국민들의 1차적인 관심 사항이 되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그러면 들어서 그 전에 빨리 내든가 그런 생각은 안 한 건가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예. 아마 이제 그 백서 특위에서 이 초고를 완성을 하고 나서 예. 이제 회람을 하는 과정도 일부 있었을 것 같고요. 물론 이 최종 원고가 그 뒤로 어떤 지도부의 의사나 이런 것에 의해서 뭐 변경되거나 수정 가감된 부분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그대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정무적인 고려들도 일부 가미되었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총선 끝났는데 200일이 더 지났는데 백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늦기는 꽤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 좀 보겠습니다. 총선에 이제 총선 백서 여러 가지 내용이 되는데 핵심을 정리하면 저런 목차처럼 좀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선 백서인데 총선에 졌어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패배 원인에 대한 분석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일단 맨 위에 불안정한 당정 관계, 미완성 시스템 공천, 승부수 전략 부재, 홍보 뭐 이런 거 부재, 철학도 부재, 철학과 비전이 없다. 그다음에 싱크탱크 문제까지 뭐 쭉쭉쭉 나와요. 근데 이런 순서 쭉 나왔다 그러죠. 요거 지금 송영훈 대변인 나오셨고 오늘 민주당의 서지원 정책위 부장 나오셨는데 네. 우선 송영훈 대변인께 짧게 총선 백서 늦은 이유 설명해 줬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한 것 같다는 건데 일단 내용인데요. 백서의 참패 원인을 불안정한 당정 관계와 미완성 시스템 공천
이걸 꼽았어요. 가장 큰 원인 같아요. 물론 앞부분에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그 과거에요. 이제 유명한 농구 감독 중에서 작전 타임을 하면은 선수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게 두 가지다. 하나는 공격이고 다른 하나는 수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전설적인 농구 감독이 전해지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 당의 총선 백서지만 예. 사실은 그 너무나 예상 가능한 얘기들을 페인으로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7, 8가지 그 지금 목차를 잡아놨던데 뭐 당정 관계, 시스템 공천, 그다음에 뭐 비례대표 공천, 뭐 승부수 전략 부재, 뭐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 뭐 효과적인 홍보 콘텐츠 부재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16강 진출 실패하고 나면 예. 축구협회 기술위원회에서 이제 기술평가 보고서 쭉 나오잖아요. 예. 거기 보면은 뭐 감독의 전술이 부족했다는 등, 뭐 선수들이 어떤 부분에서 팀워크가 약했다는 그쵸, 선수 둥. 선발이 부족했다, 뭐 문전 처리가 좋지 않다 이런 것도 나오는데 사실 그런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을 나열하기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아주 여과 없이 그 가감 없이 그렇게 페인을 분석했어야 되지 않는가. 오늘 백서에는 어떤 가장 큰 비중을 두면서 가장 큰 거 이거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그게 왜 그런 부분들이 도드라지게 보이지 않느냐면요. 예. 사실은 그 축구도 90분을 하면요. 90분 내내 경기의 흐름이 똑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 패배한 팀도 예를 들면 한 전반전 30분까지는 밀어붙이다가 예. 어느 시점에 경기의 흐름이 확 넘어가면서 실점을 하고 또 반격을 하다가 추가 실점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어떤 실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뭐 비디오 분석을 해야 될 텐데 이 총선 백서에 보면은 시계열적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한 2월 말 3월 초까지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때 당 내부적으로 전망하던 의석수가 뭐 130석 언저리 되기도 했는데 예.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판세가 많이 나빠져서 100석도 얻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결정적인 장면에서 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거기에 어떻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 절단면을 파고들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시간적인 흐름에 관한 부분을 뭔가 좀 면밀하게 파고들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는 받았습니다. 늦었는데 조금 면밀하게 페인 분석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평가신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소속이니까 이제 정당 여당 밖에 계신 분이에요. 경쟁 정당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서재원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오늘 총선 백서 내용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좀 하실까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것과 마지막 평가도 다 틀렸다는 것이죠. 백선대 마지막 조정훈 위원장이 통합을 강조하잖아요. 통상 이제 패배하면 혁신을 강조해야 되죠. 예, 그리고 이게 5글자로 다 정리됩니다. 제목 마지막 귀에 틀렸습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때는. 예, 그리고 시계열 분석이라고 하던데 시계열 분석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전략 이채 양명주 5글자 해결되잖아요. 이태원 참사 최병 특검 그리고 이채 양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문제 그리고 명북배 그리고 마지막 주가 조작 그에 대해서 용산이라든지 여당에서 한 번도 책임의 책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회피해버린 거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말씀하셨는데 뭐 90분 축구 경기지만 이 축구 선수가 그 한 경기를 위해서 몇 년 동안 훈련하겠습니까? 그 훈련의 과정, 즉 총선 그 이전 시계를 분석을 해보면 예. 결국에 1년 전이죠. 2023년 10월에 우리가 좀 웃겼잖아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 책임자, 그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용산 대통령실에 사면 복권 받아서 또다시 후보로 나오니 당연히 국민들이 외면하죠.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12월에 김기현 당대표가 페이스북 온라인으로 사퇴한다고 해서 그대로 비대위원장 체제인데 그 비대위원장 또 누구냐? 법무부 장관이었던 분인데 대한민국 여당의 수장이 장관 입법부의 장관이 갑자기 이제 비대위원장을 온 겁니다. 그러니 실전에 뛰어야 할 대표적인 감독인데 이분이 선거 경험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거 기간에 굉장히 서로 좌충우돌하는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는 국민들이 한 번 더 기회가 아니고 심판해야겠다 해서 강력한 심판했는데 백서에는 그런 내용이나 그런 구체적인 책임 소재도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지금 백서에서 아까 이제 목차 형태로 줬는데 지금 뭐 자막에 나오고 화면에 여러 가지가 흐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예견된 정권 심판론에도 속수무책. 그러니까 선거 전략이 조금 미흡하고 부재했다는 얘기. 그리고 특히
미완성 시스템 공천. 자, 그렇다면 이거는 가만히 보기에 따라서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과 관련이 돼 있어 보이잖아요. 선거를 이끌고 어떤 공천 과정의 중심에 있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는 이 백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그리고 당내 다른 목소리도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백서에서 불안정한 단정 관계가 빠르게 모시겠습니다. 평가는 백서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하시는 거죠. 총선 백서는 오늘 최고위에서 보고가 있었고 그리고 아마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뭐 아직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평가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당 내 지도부의 투톱이잖아요. 당 대표와 원내대표. 근데 그냥 국민들이 보시면 평가하시겠죠. 뭐. 다 이런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선 백서가 나왔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국민들 여러분의 어떤 생각에 미처 따르지 못한 걸로 생각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뭐 국민들이 잘 판단하시겠죠. 백서는 평가는 백서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하는 거. 추경호 원내대표도 뭐 국민 아주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뭐 약간 이런 반응. 송영훈 대변인. 당내 뭐 여러 계파가 있습니다만 뭐 계파가 없다고도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언론에서는 약간 좀 계파가 살짝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계파와 상관없이 지금 백서가 나온 거에 대해서 약간 이게 뭘까요? 왜 나왔을까요? 약간 불편한 겁니까? 무슨 분위기인 겁니까? 지금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백서가 좀 실기한 측면이 있죠. 타이밍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백서가 총선 끝나고 한 2달 만에 나왔으면 아마도 관계된 많은 분들이 백서에서 이렇게 따끔하게 평가를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돌아보고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이 정석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백서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전당대회를 치렀고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과 국민의 평가는 일정 부분 간접적으로 확인된 거예요. 그러고서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일이나 지났는데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일사후퇴적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너무 아득히 멀리 떨어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느낌입니까?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또 정치적 이벤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당대회를 치렀고 얼마 전에 또 야당에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했던 그 10월 16일 재보궐선거도 2대2로 선방을 해냈습니다. 그런 이벤트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200일 전으로 시계를 돌려서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코멘트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뭐 한동훈 대표나 추경호 원내대표나 뭐 두 분 다 보기에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뭐 보고는 받았는데요. 뭐 그러면서 자세히 안 봐서 뭐 약간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서재원 부위원장.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는 평가는 백서가 아니고 국민이 하는 거라 그래서 이거 무슨 뜻입니까? 백서가 아니고 국민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에 사실 동의하지 않는 것이죠. 그거를 말하고 그렇죠. 싶었다고 말하고 보십니까? 싶은데 그 내용 자체 즉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인데 책임이 아니고 용산 책임인데 대통령이실 책임인데 왜 나에게 이런 책임을 떠넘기느냐. 보시면은 1번 불안정한 당정 관계. 그 이제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이재기가 때문에 있었고 약간의 갈등 상황이 있었고 그걸 불안정한이라고 표현하고 단정 짓고 두 번째 보십시오.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공천 얘기니까 당에서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 미완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꼭 집었어요. 보니까 비례대표 건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께서는 비례대표 물론 당사자도 중요하고 관심 있는 분도 계시지만 비례대표 1번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지 않습니다. 비례대표가 좀 더 훌륭하시고 확장성 있는 분이 오셨으면 더 도움은 되겠지만 저는 이게 선거의 본질이고 승패에 결정적 영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에 관련된 시스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즉 용산의 비례대표 후보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례대표 후보군이 정면 충돌했을 때 그때를 문제 삼는 것인데 아직도 죄송하지만은 총선 패배한 이유의 핵심을 모른다는 게 안타까운 것이죠. 백서가 나왔는데 뭐 201일 만이니까는 좀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더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백서의 어떤 기필자 내지는 편집자는 그 8가지 정도 되는 요인 중에 불안정한 당정 관계를 1번으로 놓긴 했어요. 그런데 그 불안정한 당정 관계라고 표현되는 것에
이면을 우리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봤죠. 김건희 여사가 몇 개의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보냈고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는데 직접적으로 답은 하지 않고 공적인 경로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요청했었단 말입니다. 그런 저간의 사정이 다 드러난 상태에서 당원과 국민이 거의 일치된 퍼센티지로 63%가 한동훈 후보를 지지를 해서 대표를 뽑았어요. 그러면은 당원과 국민은 불안정한 당정 관계가 총선 패배의 1번 요인이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불안정한 당정 관계가 가장 큰 패인이라고 생각했으면은 그 문자 논란이 다 드러난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를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런 말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로 집약했을 때 평가는 백서가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과 김건희 여사의 문자, 즉 문자를 읽고 씹었던 것은 총선 때는 국민이 몰랐습니다. 두 분만 알았고 언제 알았냐? 대선 경선 기간, 당대표 경선 기간에 경선 때 나왔었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안 맞다는 것이죠. 분석하는 것 자체도. 알겠습니다. 네.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런가요? 뭐 지도부의 평가가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냥 뭐 국민이 판단하시겠죠. 뭐 아직 잘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약간 뭐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특별감찰관 요 추천건으로 약간 생각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도 뭐 그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좀 빨랐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도전 정신과 애국심으로 변화와 쇄신을 이끄셨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변화와 쇄신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단결, 통합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11월 1일 이후에 의원총회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국민의힘 한동훈이 변함을 해야 됩니다. 이견을 많이 내고 있죠, 당대표로서. 저는 그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내는 것인데요.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개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죠. 당내에서는 한동훈 대표님과 추경호 원내대표님 두 분께서 단판을 지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죠. 뭔 단판을 지어. 뭐가 좀 분위기가 달라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단결, 한쪽에서는 변화. 단결과 변화 좀 다르죠. 당대표와 원내대표 이런 목소리였습니다. 상황이 좀 이래요. 묘한 신경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거리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